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석유부 장관은 현재 시장 변동성은 중동의 분쟁이 아니라 오펙 산유국 그룹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중국 채권의 디폴트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 찰스창 중국 대표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현재 경제 지침이 왜곡된 인센티브를 야기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주도 경제가 이르면 내년에 채권 디폴트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1분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GDP 발표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 이상의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성장세 약화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전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면서 여전히 진정되고 있지 않은 끈적한 물가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연준의 목표치인 2%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나스닥 선물은 발표 직후에 장대 양봉을 보인 후 힘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3대 지수는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지수 흐름이 어떤 영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금리를 동결한 BOJ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물가 추세 선행지표격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중 근원 물가는 4월분은 예측치를 하회한 1.6%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됐습니다. 3월 헤드라인 PCE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예측치인 2.6%를 상회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역시 예측치인 2.6%보다 높은 2.8%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4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매주의 마지막은 허생 마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이제 벌써 4월 말에 왔고 이제 다음 주면 FOMC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FOMC 관전하는 맛이 좀 제법 뭐라고 그럴까요? 수익이 나면 제법 즐거운 일이고 내가 만약 지표 매매에 좀 약하다 그러면 좀 악몽스러운 또 기억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번 달 FOMC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의 기준들을 또 오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어제는 GDP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조금 전에는 PC의 가격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바로 저희 이슈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 대비를 톡톡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가 지난달 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17,818포인트까지 올라가줬지만 이 장대 양봉 빠르게 다시금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2시 32분경에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여줬지만 개장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1.28%의 빨간불 켜주면서 17,7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두 가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Slowing U.S. growth sparks stagflation fears in blow for Bi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가가 1970년대식 스태그 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GDP의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높아진 건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확고해지면서 이자가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바이든은 차입 비용의 절감 없이 선거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인더미트 길이 차입 비용이 더 오랫동안 높아질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다른 월가 전문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 잡담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주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PC 가격 지수와 함께 이 부분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BOJ 기사입니다. 일본은행 BOJ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엔저 흐름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채권 매입 축소 발표는 없었는데요. 이에 엔화는 달러 대비 낙폭을 키우면서 156엔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지통신 등은 BOJ가 채권 매입 축소를 통해서 국채 보유 잔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실시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매입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저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주호증권의 수석 전략가는 BOJ가 채권 매입과 관련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매우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점은 엔화가 5월에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된 PC 가격 지수와 함께 미국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GDP 그리고 오늘 발표된 PC 가격 지수까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하도 놀래가지고 네. 다들 오늘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상황이고 또 어저께 이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PC 분기, 어저께 나온 건 1Q 분기입니다. 네. 오늘은 먼스, 지난달 그리고 작년 YOY 두 개가 나온 거고 이미 월가나 우리 투자자들은 어제 1분기 관련된 데이터로 오늘을 다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고 다 예측된 범위 내에서 나왔으니까 어저께 하도 놀랐는데 뭐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메타 예전 페이스북이죠. 저커버거가 실적을 잘 내놓고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매출을 낼 거야라고 가이던스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실적을 잘 내놓고 가이던스로 말아먹었다. 어제 그런 장이었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실적을 죽었는데 우리 일론 머스크가 말로 살렸다. 상반됩니다. 저커버거는 말아먹었고, 그 일론 머스크는 긴장하고 들어가서 살려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M7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빠졌던 게 테슬라, 거기다가 애플까지 갓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다 지금 살려내고 있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좀 오래되신 분이라 이런저런 말을 좀 하시는데, 좀 가끔 생뚱맞은 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코인은 다 쓰레기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블랙록 그 대리점이죠.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쓰레기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 주식은 뭐 진짜 저도 안 갖는다 그래놓고 그걸 막 뒤에서 사고 있고. 네, 월가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도덕적인 걸 중요시하는데 월가는 네. 예,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아, 쟤네들은 살려고 하는구나. 좋은 소리를 하면 아, 이제 팔려고 하는구나. 거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이미 다이먼 말대로 8%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냥 경기가 예, 미국만 죽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죽습니다. 태초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초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태고 그냥 본인은 또 그 뉴스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적절하게 7, 8%를 냈다. 그런데 예, 지금도 예, 파산하는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더 올린다고요? 예, 이건 좀 다 죽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의도가 있겠죠. 7, 8% 주주 소환을 보냈는 어쨌든 둘째 치고 그렇게 휘청거려 놓으면 또 지들은 사겠죠. 삽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니니까. 네, LG 에너지솔루션 예, 분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쪽에서 외국 그 투자하는 그 기업들이 네. 예, 막 그 반값이다 원래 기업 가치는 폭락시켜놓고 그날부터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래, 그래. 어차피 닷컴 버블 비교하시는데 닷컴 버블은 버블 얘기 딱 나오면서 4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은 버블 얘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최소 1년은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에 뭔가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럴 때 뭐 9.11 테러 아니면 뭐 그런 게 꼭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 꼭대기 5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5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충격은 다릅니다. 네, 그 떨어져 보신 분들만 아는 거죠. 네, 그 조심은 하셔야 되고 전 재산을 막 올인하고 막 그럴 때는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좀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캘린더를. 자, 보시면 네, 여기에 이게 어제 목요일 겁니다. 이거는 예, 인베스팅닷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포털에다 치시면 나옵니다. 어제 거죠. 그래서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예, 내려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 수당 청구한 건수가 낮아졌다. 실업자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청구 건수가 올라가야 실업자가 늘어난 건데 예,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제 여기에 다들 쇼킹했던 거예요. 네, 이게 1.6%면 야 이거 뭐지? 예, 우리나라도 지금 GDP가 나온 게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았죠.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킹이 한번 들어갔었고 원래 GDP에 이렇게 예, 증시가 좌절하고 막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바뀐 거죠. 3.4에서 2.5로 낮춘 것도 많이 낮춘 건데 여기에서 네, 얼마가 빠르죠? 한 30% 정도, 40%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네, 엄청 빠진 겁니다. 여기서 쇼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 별 하나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별 하나짜리잖아요. 이거 하나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다들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분기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본 건 예, 밑에 보시겠지만 YOY, 예, 뭐 그다음에 MOM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1%가 아니라 야 이게 3%야? 라고 해서 다들 쇼킹했는데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왜 진정이 됐냐면 상품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예, 그거죠. 그 서비스업에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서비스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호텔, 레저, 아니 뭐 레스토랑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 팁. 네, 그래서 뭐 유튜브에 그 기자들이 특파원들 보시면 4명이 가서 삼겹살을 시켰는데 밥까지 먹으니까 뭐 30만 원 나왔더라. 40만 원 나왔더라.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은 1억 이상 벌지 못하면 야, 거기선 살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가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품의 당연히 판매가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목요일 거고, 네, 오늘 어저께 본 건 요거였죠, 요거 근원. 근원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 네, 여기도 3.7, 3.4 똑같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오늘 거 보시면 네, 여기 쭉 내려보시면 9시 반이죠. 9시 반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원,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는 네, Y죠. Y 오브 Y. 예, Y 오브 Y. E 오브 E요.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 MOM, month 오브 month. 지난달 대비. 예, 요즘 이거 봅니다. 작년 대비 말고. 네, 그러면 이게 예, 동결이죠. 동결입니다. 예, 똑같고 여기는 살짝 높고. 이미 어저께 우리는 1분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지?
예, 그렇게 잘못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겉에 데이터만 알고 있지 속에 있는 알맹이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알맹이들은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업과 관련된 것들은 인건비와 관련된 거고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말한 건 고용과 서비스업. 네, 미국은 GDP 70%가 67%가 서비스업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다 매출이 일어납니다. 특이한 국가예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이 죽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죠? 외식하는데 돈 쓰고 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호텔, 여행 이런 데 돈을 좀 자제를 해야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 근데 또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고 네. 예,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뭐 8%대는 그건 일단 생각 접으시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어차피 다들 예상했던 겁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예, 알고 있는 거고 단지는 시장은 어저께 쇼크를 받았다. GDP에서 네, 쇼크를 받았다. 그리고 뭐 그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에서도 조금 쇼크를 먹었다. 하지만 오늘은 진정이 됐고 빅테크들이 이런 쇼크들을 살려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네, 그 밑으로 이제 어저께 내리 꽂고 다시 올렸죠. 그래서 하방만 막 때리지 마시고 네, 우리는 선물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렇다고 매수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마디가 좀 챙겨 가시면서 예,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이 예,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예,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궁금하신 것들은 인터넷 찾아오시면 시간 걸리고 또 답답하고 속 시원히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나는 설명을 해줬는데 궁금한 게 다른 게 있거든. 그러면 들어오셔서 예, 물어보시는 게 실시간으로 빠르죠.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은 다 10년 넘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 이런 데이터들은 예, 머릿속에도 있고 네, 따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매매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서 PC 가격 지수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GDP에 대한 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빅테크의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잠시 후에 방향성 저희가 또 챙겨보도록 하고요. 먼저 두 번째 이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서는 두 번째 뉴스는요, BOJ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엔화 약세에 지금 5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지금 이 엔화가 156엔을 넘은 네. 게 1990년대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해요. 5월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마선님께서 또 동의하고 계실까요? 전 일본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요즘 하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네. 네, 그 전 세계에서 그 자기 자국 통화를 밑에 쓰는 국가는 몇 개 없는데 일본은 밑에 씁니다. 한마디로 유로 달러, 유로가 밑에 있고 달러가 밑에 있는데 예, 그래서 1.02 막 그러죠. 근데 엔화가 밑에 있고 달러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65, 150 그럼 뭔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0.75, 0.8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되게 그 한마디로 엔 저죠. 그래서 우리가 놀러를 많이 가죠, 일본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미국하고 입장이 같아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정부가 아주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해댔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국채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금은 둘째치고 원금은 원래 주는 거고 그래서 섣불리 못 올려요. 한마디로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0%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시대에서 이제 금리가 있던 시대로 살짝 전환을 했는데 이게 단방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년 만에. 아, 우리 금리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2년 만에 올린 거예요. 왜 2년 전이냐? 2년 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바뀌면서 네,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를 더 올려봐야지라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다 엮여 있어요. 여기 서울경제 TV 와서 설명을 드린 게 NK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0.1% 아니 0.05% 막 그런 그 금리대로 엔화 대출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투자하는 거죠. N캐리, N을 운반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5% 차익이 나고 금리가 2%다.
그러면 이게 절선되는 게 3%는 넘으니까 3%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저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다른 문제고요. 또 있습니다, 영향이. 그 내용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무료공개 방송에서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해외 선물하는 입장이라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다면 아니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뭐 엔저, 엔고 그런 것들은 그냥 해외 선물에서는 차트에 녹아나는 거니까 차트 차라리 그럴 바에는 스케일, 기술적인 내용만 좀 더 가져가신다면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보셔야지만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이 되는 거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셔서 맞아요.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달러 네. 인덱스는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좀 다르게 강세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되게 애매한 게 벌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everything is rally.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연타로 골드가 조정을 받은 거고 물론 그 전에 코인이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 달러 인덱스하고 지수 너무 상관관계를 두지 마세요. 어저께는 나스닥이 밑으로 폭락할 때 진짜 달러 인덱스 수직 상승했거든요. 봤는데 그 뒤로는 또 똑같아요. 왔다 갔다 서로 뭐 그렇게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 보고서 나스닥하고 골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시는 게 좀 달라요, 상황이 지금. 왜냐면 돈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 자금만 1경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 1경 원.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연기금이 뭘 사네 어쩌네 그거보다 더 큰 돈이 지금 MMF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는데 그 돈 때문에라도 모든 자산은 오릅니다. 당분간. 더군다나 역대급으로 미국 재선이 있는 해는 자산이 절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신규 선거가 아니라 왜냐면 신규 선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재선은 바이든이 맘만 먹으면 뭔가를 제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물론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재선이 있는 해는 그냥 랠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말씀드린 건 올해 상반기에 뭐 경기 침체든 그러니까 얕은 경기 침체든 아니면 경기가 좀 소폭 둔화가 되는 게 없다면 상반기 이후로는 무조건 그냥 랠리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엔화가 미증시도 영향을 미치는 게 크거든요. 거기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이제 복잡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시간에 더욱더 긴 이야기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기술적이라도 반등은 나오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더군다나 빅테크들이 실적을 괜찮게 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적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앞구름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죠. 매도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여기 ADX, DMA 쪽에서도 파란 선이 위에 올라와 있죠. 당연히 매도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DX가 꺾였어요. 한마디로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매도 쪽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 120 이평선. 이거 뚫는 줄 알았는데 튕겨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건 뚫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닐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뚫으려고 하는데 살짝 볼록 튀어나왔다가 올라가는 이게 옷걸이 형식. 우리 그 같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하시는 같이 매매할 때 이거 메롱이라고 그러거든요. 메롱하고서 딱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반등이냐 상승이냐는 결국은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여기서 보시면 이 핑크색이 기준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에요. 17,910. 이 자리를 넘고 전환선도 이게 전환선이거든요. 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대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반등입니다. 내가 하락이 더 유리한 거고. 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선행스팬 2라고 해서 요 라인도 강한 저항대거든요. 요 라인도 강한 저항대라서 예,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상승 시작하는구나. 예, 여기서 자꾸만 나 끝까지 갈 거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는 지금 960틱 차트고요. 네, 상승이죠. 일봉은 하락인데 예, 이뭐 틱봉이든 분봉이든 예, 단기, 중기 대응은 지금 예, 매수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제 820, 830 이 자리가 예, 가만히 보시면 왼쪽을 쫙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쫙 걸려요. 걸립니다. 쫙 걸립니다. 이 자리를 뚫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못 뚫으면 예,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못 뚫으면 네.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다시 한번 이 자리 785, 예, 그리고 위에 800, 710, 그다음에 675 이거 깨면 600까지 예, 도레미로 그냥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일목균형표. 네, 이제 이걸 보시고 앞구름 보시고 내구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ADX, DMI 보시고 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난 판단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 있죠? 요거 캡처를 해 놓으시든 아니 메모를 해 놓으시든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선 긋는 방법, 차트 보는 법, 방향성 파악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스닥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PC 발표 후 그리고 개장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인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0.59% 올라가면서 84.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2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살펴보시면요. 지금 헤드라인이 Middle East escalation could trigger oil price shock that fuels inf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치솟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중동에서 한 개국 이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2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내놨는데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사실상 한계에 맞닥뜨렸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에는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올해 감산을 철회한다면 유가는 안정적인 가격 곡선을 그리면서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다시 100만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면 유가는 $81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반대 입장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유가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상승세로 마감할 것 같다라는 전망의 기사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여러 특이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2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재무장관의 발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에도 약세였던 유가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다시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오일에 대한 상방 압력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CNBC에 따르면 이 세계은행이 중동에서 한 개 국가 이상과 더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102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0 이상으로도 전망을 제시하는 이 뉴스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같은 전망이 좀 유효할까요? 당연한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누구하고 뭘 지금 의식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동은 원유 빼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시끄럽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그냥 원유입니다. 원유 빼면 볼 게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뭐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란이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원유
그래도 오히려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특히 지지난주에 이란이 한번 쏠 수도 있다고. 근데 진짜 쐈죠. 그리고 지난주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스라엘 쐈는데 이란은 뭐 안 맞았다고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다들 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요즘은 또 이제 묻혔는데, 그 지금 대충 둘이서 합의한 거거든요, 암암리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쪽이랑 또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란 쪽으로 튈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국가로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기사고, 여기에 그럼 이제 매도인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우려를 쓴 거예요, 우려. 팩트냐, 의견이냐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 팩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90달러, 저는 90달러 얘기를 3월 달부터 80달러 초반대부터 70달러 후반대부터 90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전쟁이라도 한번 터져주면 그건 수직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꾸역꾸역 올라갈 거라고. 근데 분쟁이 생기면서 한 방 확 튀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00달러 이전에 일단 90달러부터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방에 100달러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막 위로 막 1000틱, 2000틱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네. 중동에서 문제가 한번 생겼을 때 주말이었습니다. 문제가 한번 생겼을 때 월요일 날 300 몇 틱을 갭상승해서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봤자 300에서 400틱 사이인 거죠. 망하지 않는 이상, 한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럼 100달러까지 원유는 한 달 단위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물리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 손절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이트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바닥은 좀 찍었지 않나. 아직까지 일봉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매수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5일 뉴스 살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단 경제단체 의견으로 조금은 받아들이면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전략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스닥 그리고 5일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마다 마스터님께서는 공개 방송을 또 무료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더 가까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함께 또 매매의 수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들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네요. 네, 금요일마다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방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드리죠.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앞구름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횡보입니다. 횡보. 앞구름이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돼 있는 건 횡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죠.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횡보를 겪고 있냐면 여기서 횡보를 겪고 있죠. 이렇게 이 라인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삐져나오긴 하는데 이 삐져나오는 건 뭐 우리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선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다가 확산이 되는 듯 하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살짝 돌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일단 960T 기준으로는 이 자리가 앞구름이 양운인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여기가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 음운이 나오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음운이 뜨면 이렇게 쭉 하락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8360, 두 번째는 8280. 중간 자리가 있습니다. 중간 자리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좀 버틸 만한 자리, 뭐 8280, 8260 이 정도 그리고 82달러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음운으로 바뀌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게 뭐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가 왜 걸렸냐? 왼쪽을 쫙 보시면 걸리는 자리죠. 딱 봐도 과거의 패턴을 보면 위아래로 다 걸리는 자리입니다. 걸릴만 해서 걸린 거다. 그 다음은 어디죠? 여기죠. 그 다음은 여기. 여기는 아주
집단으로 걸리죠. 집단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지지저항 때만으로도 가로 지지저항 때만으로도 우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슈 풀어주시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공개방송 안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0.38% 올라가면서 2,3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 올라가나 싶었지만 다시금 좀 출렁거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2시 46분경에는 2,34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지금은 또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골드에 대한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0.39% 올라가면서 2,3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Golden Track for Price Weekly Dip in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조금 전에 발표됐던 PC 발표를 앞두고 금값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중동의 위기가 다시금 커지고 있고 그리고 6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IG 시장의 전략가인 얍준롱은 어젯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반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됐던 PCE 가격 지수는 소폭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전략 통해서 오늘의 단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바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조금 전에 발표됐던 지표와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매수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로 나스닥과 골드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또 지정학적 분쟁 문제로 또 골드가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지정학적인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가신 게 아니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와서 이번 달 초였나요? 지난달 말이었나요? 3,000달러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때가 2,000달러 살짝 돌파했을 때 네, 이제 반쯤 온 것 같은데 앞으로 3,00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 2,700, 2,600 정도는 저 말고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과 컬럼들과 분석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네, 일목균형표 네, 이제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죠. 네, 이게 매도였냐? 아니었고, 네, 여기에서 우연치 않게 훅 떨어진 거였습니다. 떨어져서 여기 핑크색이 일목균형표상 일봉상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정확하게 맞고 튀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죠. 이게 평평한 수평인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럼 윗다리까지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찍을 여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DMI ADX를 보시더라도 살짝 오므려지고 있죠. 살짝 이렇게 오므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게 확 튀어 올라가면 다시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은 이 지표들을 보조지표가 다 맹신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감정을 배제하면 보조지표는 확실히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죠. 쓸만한 것들이. 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일단 자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다 견디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이게 작은 틱스는 아니에요. 뭐 2325. 그다음 2350이면 250틱이거든요. 250틱 정도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박스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여기서 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려 그러면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른 매수 자리는 2350이거든요. 2350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2338, 232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골드도 한번 쪼아서 보도록 하죠. 쪼아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2338 같은 경우는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쭉 연결하면 맞고 방향이 바뀐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네,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었고 네, 내려오던 게 방향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제일 심하죠. 훅 떨어지다가 이게 몇 틱인가요? 2448 꼭대기에서 이 자리 2338을 맞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1000틱 정도가 되는 거죠. 2448, 2338. 1100틱 정도 떨어지던 낙하를 그냥 2338에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잘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안 되는 건 뭐 유튜브나 뭐 포털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담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매매 쪽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고 해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해보고 귀로 듣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누군가 멘토가 될 사람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가시고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엔 더 높은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에서 오늘은 매수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이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토대로 한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수익을 내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운이 좀 좋긴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뭐냐면 추세가 나올 법한데 추세가 안 나오고 단타를 끊으니 그냥 추세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이번 주가 좀 힘든 주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FOMC 주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 빅테크의 실적과 경제 지표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보셨잖아요. 어저께 밑으로 폭락을 하다가 애프터 장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셔서 이게 길게 가자니 또 아닌 것 같고 짧게 가자니 또 자리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운 좋게도 우리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냈고 이번 주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그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 148틱 이 정도 곱하기 한 6,800원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터질 걸로 봤는데 말씀드렸죠? 안 가요. 이 미장이 요쯤 10시 반에 이 정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270에서 어디까지냐? 310이니까 300 정도 되니까 30포인트, 그럼 120틱. 120틱이면 좀 꽤 큰, 그러니까 넓은 틱스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스닥에서 120틱은 한 2, 3초, 길어야 뭐 1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진짜 뭐 경제 지표 때는 120틱 정도는 1초도 안 걸려요 가는데. 네, 포지션만 잘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시면 이게 37분에서 48분, 11분 걸려서 지금 148틱을 먹은 거거든요. 11분 걸릴 게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여기서 가니까 44분부터 48분까지 4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1시간 가까이 40분, 50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아마 여기서 좀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 민지 RNG. 그러다가 진짜 여러분께서 큰 마음 먹고 그래, 난 여기서 매도야. 그랬는데 여기서 매도야. 이쯤에서 매도야 딱 쳐놓고 이건 무조건 내려가. 왔다 갔다 확 튀어 올라가면 아니야 내려올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손절없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박스인 거를 미장 시작 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뚫고 갈 줄을 알았거든요. 미장 시작되면. 근데 미장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30분, 여기 10시 반이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미장 시작되면 뚫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미장 시작이 됐는데도 뚫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 148틱을 먹었지만 더 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이게 뭐 더 갔는데 적게 먹은 거 아니냐. 아, 한번 148틱 먹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먹으려고 그러면. 네, 그러면 더 갑니다. 더 가면 방향 제대로 봤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뭘로 들어갔냐면 이건 다 플랜 A. 기준선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방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때 들어가서 추세를 보고 들어갔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꼭 그 타이밍에 갔다.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수익은 챙겼다. 먹고 죽은 귀신이 딱깔도 고운 거죠. 이게 이제 240틱짜리를 본 거고 480틱은 좀 조심스럽게 이게 좀 조용해 보이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게 뭐 9시 반부터 이랬으니까 1시간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뭐 지표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냥 이랬어요. 네, 그냥 이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저녁 시간 때부터 쭉 이랬죠. 박스인 건 알았다니까요. 근데 올라갈 걸로 보고 계속 홀딩을 했던 거죠. 좀 고생들은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요일 날도 우리가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240틱이면 한 60포인트죠. 60포인트. 네. 80틱이면 한 20포인트죠. 그래서 320틱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가가지고요. 갔다가 랑고 그러니까 잡았으면 본전하다 확 날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기까지 봤어요. 어디요? 여기 끝까지 한 600선, 599까지 찍었는데 600선까지 봤는데 이게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전. 네, 갔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리가 와서 매도로 들어가서 80틱 먹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데드크로스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준선 지지로 들어가서 먹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기준선 지지로 해서 들어가서 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A, B, C 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데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감각적으로 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가 좀 나의 감각을 좀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0틱짜리고 480틱짜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얘는 지금 큰 차트를 본 거예요. 한마디로 60분 봉으로 본 거고 얘는 30분 봉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이 크다면 캔들이 4-5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지금 적나라하게 본 거고 이게 적나라한 거고 얘는 좀 치장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어제였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여기서 골든크로스, 여기는 데드크로스, 여기도 골든크로스군요. 여기 골든크로스, 요거는 못 먹었고 네,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오질 않았어요. 오질 않아서 못 먹었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15분, 23분, 30분, 31분 미장 열리면 딱 1분 만에 60틱 가져가잖아요. 60틱이면 곱하기 한 대략 6,700원, 7,000원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버시는 수익 금을 그 정도를 그냥 1분 만에 방향만 잘 맞으면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1분 만에 좀 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재테크를 해외 선물 그것도 나스닥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